삼성전자를 최근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3년 됐죠. 그때 삼성전자가 중심이었었거든요. 매물대를 보면은 6만원대가 가장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습니다.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는 상승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더 오를 거냐 아닐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따라하지는 마세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매출 비중보다도 영업이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랑 메모리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메모리야 뭐 경기 순환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좋아질 건데, 이제 가장 화두는 이 파운드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냐 TSMC에 밀릴 거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계산하기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나노 하면은 이제 핀팻 공정, TSMC가 핀팻으로 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를 GAA, 이제 MBC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핀팻도 장점이 많아요. 구동 전류가 좋아지고 전류 누설이 낮고 확장성도 좋고 스위칭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22나노 제품부터 뭐 지금 TSMC의 3나노 제품까지 이 핀팻 공정을 쓰고 있고, 삼성전자도 4나노까지는 핀팻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핀팻을 보면은 3면이 만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ED 공정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 기술의 이동이 GAA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핀팻이 3면이면 GAA 팻은 4면입니다. 보는 것처럼 핀팻보다 구축하기 훨씬 더 어렵죠. 이제 MBC 팻 같은 경우도 GAA로 보는데 선이냐 면이냐의 차이라 볼 수 있어요. 2면이 맞닿는 시절에서 3면이 맞닿는 핀팻 시절, 이제는 4면이 맞닿는 GAA 시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GAA 도입하고 있고 수율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수율이 잘 나오는 것 같다는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4나노 수율이 75%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3나노 수율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알 수는 없어요. 대만 뉴스에서는 삼성전자를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작년에 3나노 수율을 30%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수율이라는 게 100개를 만들어서 70개가 불량이 나면은 수율이 30%입니다. 그래서는 성능이고 뭐고 팔아가지고 마진이 안 나는 거죠. 적자입니다. 수율이 올라가면은 싸게 팔아도 마진이 점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에서 3나노냐 2나노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율이 얼마냐도 잘 보셔야 돼요. 인텔 같은 경우는 나노는 떨어져도 수율이 좋아요. 이 수율이 경험과 기술력이기 때문에 4나노 수율을 75%까지 끌어올렸다라는 뉴스가 나온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3나노도 언젠가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수율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흘러들어오는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흘러들어오는 이야기, 풍문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추측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지금 3나노 수율이 60%를 넘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작년 말에 TSMC 3나노 수율을 50%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수율이 TSMC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아닌가. 10%보다 넘으니까 60%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서프라이즈라 그러면 60%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 수율이 실제로 잘 나왔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게 되면은 AI로 인해서 고성능 칩을 만드는 빅테크들의 대이동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생산을 보여준다면은 TSMC도 과거처럼 영업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의 독점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주주총회 갔을 때 버핏이 TSMC를 판 이후로 지정학적 이야기를 얼버무리듯이 말을 했었는데, 투자로 알게 된 TSMC의 수율을 보고 기술적 해자에 대한 불안을 느껴서 매도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수율 같은 경우는 기업의 비밀이니까 버핏이 수율 때문에 팔았다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핑계 하나 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깜깜이 정보라서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TSMC가 기술이 뛰어났으니까 앞으로도 뛰어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삼성의 수율이 좋아졌다라 그러면은 이제 미래는 붙어볼만 하다. 삼성전자 3나노 2세대는 3나노 1세대보다 더 향상된 GAA 공정을 적용했는데요. 4나노 핀팻 공정보다 성능이 22% 빠르고 전력 효율은 34%가 좋고 로직 면적이 21% 더 작죠. 다만 수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4나노를 압도하는 성능으로 이제 고성능 분야에서 주문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으로 버티다가 2나노에 GAA 들어가겠다 전략인데요. 2025년에 도전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성능보다는 당장의 안정적인 수율을 택했다라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자신들이 빅테크의 고성능 칩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3나노 2세대에서 MBC FET 공정을 적용하는데 전력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만약에 수율이 정말 더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이 TSMC의 기술 격차를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때도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들 뒤에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술을 넘어섰어요. 그때부터는 가격 후려치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도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나노입니다. 2나노에 들어가면은 삼성과 TSMC 싸움이 아니라 3파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IBM이 세계 최초로 2나노 나노시트 기술로 개발된 칩을 선보였습니다. 5나노를 선보인 지 4년도 안 돼서 2나노를 공개했어요. 2나노는 3나노보다 성능이 10%더 좋아요. 소비 전력은 20% 이상 줄어듭니다. AI로 인해서 고성능 칩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능을 중요시 여기지만 성능 대비 이제 전력을 얼마나 적게 먹는가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 AI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애플은 이미 전성비 개념을 넣고 있는데 성능 대비 저전력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나노, 2나노의 수요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IBM이 한물간 기업처럼 보여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도 특허 기술 괴물이에요. 2015년에 반도체 제조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R&D 부분을 매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IBM한테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IBM이랑 인텔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딱 둘 남은 저평가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인텔도 IBM이랑 기술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파전이 아니라 4파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이야기 말고 반도체에서 더 중요한 거는 슈퍼사이클인데요. 가정용 PC 때 한 번 왔었죠. 스마트폰 때 한 번 왔었죠. 클라우드 때 또 한 번 왔었죠. 이번에 AI가 제4의 슈퍼사이클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훌륭한 기술이 개발되면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AI가 등장하면서 AI를 활용한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업들이 늘어나면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어납니다. 마진율 좋은 비싼 것이 새로운 수요로 잘 팔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존 것도 잘 팔리게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AI는 GPU 기반 서버가 필수적이고 GPU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용 GPU A100이 202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2년 뒤인 2022년에 H100이 나옵니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성능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H100 수요가 터지게 되는 거죠. 서버용 GPU에는 차세대 D램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들어가요. A100에는 HBM2가 들어가고 H100에는 HBM3가 들어갑니다. 훨씬 더 비싼 게 들어간다는 거죠. AI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고성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50%고 하이닉스가 40%, 한국이 90%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마이크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시간의 문제지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뜨고 그 이유가 AI로 인해서 HBM 출하량 증가라는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주식이 알 수 없게 돼요. 지금 말한 거는 예측도 아니고 주가에 벌써 심리가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주가는 눈보다 빨라요. 예측을 해보고 고민 끝에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딱 사려고 하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환율도 1,300원 위에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시작되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나겠죠. 또 주가가 오르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자금도 증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삼성전자 매수세가 눈에 띄게 나오죠.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뉴스가 짧게 끝날 호재인지 길게 갈 호재인지를 분간하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길게 갈 호재라고 판단이 됐다면은 상승 초입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겠죠. 짧게 갈 호재인데 상승 초입인 줄 알고 들어갔다 보면은 끝물에 설거지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남들보다 한 수 더 멀리 두 수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경기 침체를 모두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에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면은 남들은 올해 현금 확보하고 있을 때 나는 주식을 올해 열심히 사두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제 투자법을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가 제가 수영 선수처럼 투자를 합니다. 수영 선수들은 처음 입수하자마자 물에 뜨질 않아요. 풍 하고 떨어지면은 물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잠수를 어느 정도 가다가 물 위에 떠올라서 수영을 해요. 내년에 오를 것 같으면 내년에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 주식시장이 또 상식적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오를 것 같으면 보통 올해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올해 사는 거예요. 추세 하락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익을 내게 됩니다. 왜? 시장이라는 게 우상향하는 거고 기업들이라는 게 매출이 점점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지죠.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퍼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EPS가 올라가고 EPS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내가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1년도 못 기다립니다. 1년은커녕 일주일만 손실나도
투자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업과 상관없이 자신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때도 주식을 팝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기업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분 따라서 사고 팔아요. 내가 현금이 생겼을 때,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사고, 내가 스트레스를 못 견딜 것 같을 때 주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엉망인 거죠. 제가 2007년부터 봤던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랬었어요. 한국인 성향이 단타를 되게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권유를 이제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신에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작년에 그리 손실 났었던 국민연금도 올해 수익이 났어요. 상당 부분을 만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량주, 분산투자, 장기 보유를 해요.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걸 보면서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증시는 올랐지만 시장 상황이 완전히 개인 건 아닙니다.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은행 위기도 여전히 남아있고 고용은 좋지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이런 안개가 거치고 나면은 시장은 이제 공포에서 탐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요. 이런 안개가 거치고 탐욕 장세가 시작됐을 때 시장은 어떤 주식을 가장 먼저 매수하려고 할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발상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